12년 전 어느 날 저는 42살이 되었습니다. 데브라가 강연을 시작했다. 제 생일날 저는 3개의 선물을 받았죠. 첫 번째로 가장 친한 친구가 $100짜리 JCPenney 상품권을 주었습니다. JCPenney는 그 당시 제가 누릴 수 있는 패션의 최고 정점이었어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객석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치 친구끼리 비밀 이야기라도 하듯 청중을 향해 몸을 기울였다. 그런데 사실 JCPenney는 아직도 제가 최고로 생각하는 패션 브랜드입니다. 웃음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싱긋 웃으며 조용히 해달라는 뜻으로 손을 흔들었다. 제 말은 도대체 왜 내년이면 잊혀질 유행을 쫓느라 돈을 낭비하냐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고 숙녀 여러분,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포장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가 집게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두드리자 또 한 번 웃음과 박수의 파도가 넘실거렸다. 두 번째, 우리 아이 셋이 돈을 모아 엄마에게 스파 1일 이용권을 사주었습니다. 꽤 비싼 티켓이었어요.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종일권이거든요. 자기들을 돌봐줄 베이비시터 비용까지 완벽하게 계획했고요. 사실 아이들은 베이비시터에게 미리 전화를 해서 우리 집에 불러놓기까지 했답니다. 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요. 자기들 엄마의 잔소리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아는 아이들로서는 실로 놀라운 수완과 교묘함을 발휘한 거죠. 청중은 충분히 이해했다는 뜻으로 따뜻하게 웃었다. 세 번째는 남편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가장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어요. 그는 내게 평생 기억에 남을 자각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날 집을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헉 들이켰다. 그 선물이 포장지를 뜯고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어요. 데브라는 장례를 둘러보았다. 오늘 전 여러분 모두와 그 선물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후 15분 동안 데브라는 자신이 과거 속으로 사람들을 인도했다. 나이 42에 갑자기 혼자 남아 새 아이를 키우게 된 데브라는 그때까지 단 하루도 생산적인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 아이들의 엄마, 한 남자의 아내, 그리고 주부로서 10가지 이상의 기술을 고개 부리듯 연출하여 힘들게 살아왔지만 곧 그녀도 깨달았다시피 지난 20년 세월 동안 자신이 한 일 중에 돈벌이가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온갖 직장에 지원해봤지만 저는 나이가 너무 많고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몇 개월 동안 그녀는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에 매달렸다. 데브라는 배우는 속도가 빨랐고 첫 시험에 합격했다. 뒤이어 회사 직원들이 알려준 조언과 가르침을 습득하고 따르느라 1년 남짓한 세월이 바쁘게 지나갔다. 그들은 제게 이제껏 개발된 모든 영업 방법론과 클로징 기술들을 모두 가르쳐 주었습니다. 직접 매매, 협상과 양보, 시간 끌기, 그리고 시험 제한 등의 클로징을 배우자 더 많은 것들을 알려주더군요. 칭찬 클로징, 난처함에 대처하는 클로징, 매수 타이밍, 매수해서는 안 될 타이밍, 구애 클로징과 수치스러움을 이기는 클로징, A에서 Z까지 모든 기술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녀는 여기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 말을 안 믿는군요. 앞쪽 열에서 웃음의 물결이 퍼져나갔다. 몇몇 데브라의 팬들은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이어질지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자, 그럼 어디 한번 세워볼까요? 채무인수 클로징, 보너스 클로징, 양도 클로징, 불화 클로징, 감정 클로징, 미래 클로징. 첫 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알파벳이 하나씩 등장할 때마다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골든 블리츠 클로징, 유머 감각 클로징, IQ 클로징, 저자시 팁 클로징. 이제는 청중 모두가 합류했고 박수 소리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다. 멋진 조언 클로징, 자산 매수 클로징, 돈이 전부가 아니다 클로징, 지금이 아니면 없다 클로징, 소유권 클로징, 애완용 강아지 클로징, 품질 클로징, 역전 클로징, 입성만 가는 클로징, 테이크아웃 클로징, 저평가 가치 클로징, 허용 클로징, 기회 입창 클로징. 여기서 그녀는 숨을 크게 마셨다. 자비에라 홀랜더 클로징, 야야 시스터드 클로징, 그리고 사사가보루 클로징까지. 보세요. 클로징 하나는 정말 제대로 배웠다고요. 리듬을 타던 박수 소리가 박수갈채로 이어졌고 사람들은 그녀의 대담하고 화려한 말솜씨에 환호했다.
그녀는 두 눈을 반짝이며 양손을 치켜 올렸다. 마침내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그쳤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1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부동산도 팔지 못했어요. 끔찍했죠. 절망과 실패로 점철된 나날들이었어요. 강연장이 조용해졌다. 그 주 목요일에 전 43살이 되었습니다. 이날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세일즈 관련 심포지엄 입장권을 사주더군요. 솔직히 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제일 친한 친구인걸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실은 지금도 그렇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앞줄 어딘가를 향해 활짝 웃었다. 조는 그곳에 예의 그 여자가 앉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가 어쩌겠어요. 그 친구는 사람 설득하는데 일가견이 있다고요. 앞줄 한 무리의 여성들로부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조의 짐작이 맞았다. 저는 강연회에 갔습니다. 데브라는 갑자기 여기가 어딘지 깨달은 것처럼 장내를 둘러보았다. 바로 여기서 개최되는 강연이었죠. 여러분이 앉아 계신 바로 그곳에 저 역시 앉아 있었답니다. 오늘처럼 9월의 어느 목요일 오후였지요. 그의 기조 연설자는 그전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어느 남자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파는 것에 가치를 더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하더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팔든 그것이 누구나 다 파는 생활용품이건 부동산이건 혹은 보험증권이건 핫도그이건 간에 조의 몸에 전율이 일었다. 그는 데브라가 말하는 남자가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게 무엇이든 가치를 더함으로써 당신은 우월해질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면 가치를 더하십시오. 아주 많은 돈이 필요하다면 아주 많은 가치를 더하세요. 그가 이렇게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전혀 웃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맨 뒷줄에 앉아서 제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초라한지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다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그가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내 뒷자리 여성분? 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많은 돈이 급히 필요하면 어쩌죠?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더군요. 그러면 더 많은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죠. 잔잔한 웃음의 물결이 흘러나왔다. 여러분, 전 그 사람이 한 말을 주말 내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곰곰이 따져봤어요. 실패만 거듭하는 중개인이 소비자를 위해 부동산 거래에 더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이 있는가? 일요일 저녁에 저는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더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 보잘것없는 데브라가 더할 수 있는 가치는 단 한 줌도 없었습니다. 1년 동안 시도한 결과 저에겐 프로다운 능력이 없다는 게 증명되었어요. 고객들에게 제공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그만둬야 할 때라고 말이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전 그냥 데브라는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다시 한번 관자놀이를 톡톡 두드리더니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어요? 남편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제 자존심 역시 그와 함께 떠나버렸던 겁니다. 조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 데브라는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남편은 저를 하나의 자산이 아니라 돌봐야 할 의무로 여겼죠. 제가 뛰어든 직업세계 역시 남편과 같았고 부동산 업계도 그랬던 게 분명해요. 주변을 슬쩍 살피던 조는 몇 사람의 눈가가 촉촉해진 것을 깨달았다. 데브라는 이들에게 과연 어떤 신비로운 힘을 발휘한 걸까? 데브라는 천천히 서글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1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저는 생일 선물의 포장을 뜯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킨 뒤 다시 내뱉었다. 마치 우울한 기분을 떨치려는 듯. 그래서 다음날 아침 저는 사무실 책상을 치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리하지 못한 마지막 약속이 하나 남아있었고 그래서 순전히 의무감에서 그 고객과 만나야 했지요. 저는 고객을 차에 태우고 집을 보여주러 갔습니다. 다 끝났어. 전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려면 어때? 그래서 전 그녀와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얘기를 나누었지요. 영업 기술은 전부 무시했어요. 집에 대한 서류도 전혀 가져오지 않았고요. 그녀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듯 혀를 찼다. 가는 동안 우리는 수다를 떨었습니다.
온갖 시시콜콜한 것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떠들었죠. 매도인이 제시한 가격을 알려주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부동산 거래 역사상 가장 프로답지 못하고 불평 많고 책임감도 없고 불명예스러운 상품 설명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이제 지쳤다는 몸짓으로 마치 이런 바보라고 말하는 듯 두 손을 치켜들었다. 그리고 물론 그녀는 집을 샀답니다. 1분이 넘게 계속되던 박수갈채가 어느 정도 잦아들자 데브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날 전 한 가지를 배웠어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주부로서 살아오는 동안 시장이 요구하는 재능은 전혀 남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전 배운 게 있었어요. 바로 친구가 되는 방법이었죠. 돌보는 방법,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그것은 시장이 너무도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지요.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날 강연회에서 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치를 더하라고. 제 경우 저는 제 자신 말고는 더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필요한 것이었지요. 데브라는 말을 멈추고 깊이 숨을 마시며 잠시 감정을 달랬고 여유를 가졌습니다. 그때부터 전 집을 몇 채 더 팔았어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뭔가를 아는 듯한 웃음의 파도가 장내를 지나갔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데브라의 판매 기록을 알고 있던 것이다. 몇 채 더라는 표현은 지난 10년 세월에 대한 지나친 겸손의 표현이었다. 나중에 저는 처음 집을 판 여성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상업용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에게 저를 연결시켜 주었고요. 전 못 해낼 거라고 말했지만 이번에도 전 틀렸습니다. 그분은 저를 친구들에게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강연은 계속되고 있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 같은 분들을 위해 전국 순회 강연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늘 같은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집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여러분께 팔아야 할 책임과 영광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파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모두 이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건, 어떤 훈련을 받았건, 또는 어떤 기술을 소유했건 가장 소중한 상품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본인이에요. 스스로가 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가운데 전문 지식이나 기술의 비중은 단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사람을 대하는 기술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술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관심을 갖는 것,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모두 도움이 됩니다만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려 하거나 남이 내게 가르쳐준 행동이나 연기를 하려고 한다면 결코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본인이 무엇을 판다고 생각하건 실제로 상대에게 제공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데브라는 강연장 뒤편을 응시했다. 조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적어도 조는 그렇게 느꼈다. 사람을 대하는 훌륭한 기술을 배우고 싶으세요? 그녀는 마치 친한 친구에게 비밀을 털어놓듯 청중을 향해 몸을 숙였다. 사람을 대하는 기술을 원하세요? 그녀는 다시 말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되세요. 데보라가 장내를 돌아보았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녀는 다시 한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수십 명의 청중들과 시선을 교환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아니 앞으로도 개발될 모든 판매 기술보다 수만 배 더 귀중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진실성이라는 겁니다.